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세션 우리 한국판유리참호협회와 몇 세 이상이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판유리참호협회 차세대 유리 건축 기술 세미나, 자,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 글라스의 자, 우리 박종윤 차장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KCC 글라스 스페인 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종윤 차장입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판유리 참호협회 관계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또 이 먼 곳 일산까지 오셔서 이 세미나를 들으러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속 가능 건축을 위한 유리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앞선 다우 강용석 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현재 건축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저희 KCC 글라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가지 솔루션, 세이버즈 조류 충돌 방지 유리와 경량 다복층 유리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그렇게 많이 준비는 안 했어요. 그 많이 뜻은 발표를 빨리 끝낸다는 뜻인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발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속 가능 건축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건축 업계에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 개발입니다. 이런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해서는 아마도 가장 큰 핵심 동력은 친환경 건축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20세기에는 건축 시공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 및 자원 수요를 최소화하고 또한 자연에 수능적이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건축 설계 기법을 적용하면서 거기에 적용되는 자재들을 친환경적으로 적용하는 생태 건축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런 생태 건축을 다른 말로는 패시브 건축, 녹색 건축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생태 건축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 일반 건축에서는 일방향적 체계로 건축이 유지가 되었다면은 생태 건축에서는 순환적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큰 핵심 사항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요, 이런 기존의 생태 건축에 더 진화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성 및 경제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지속 가능 건축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 건축을 건축 제로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기존의 생태 건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건축 자재를 적용하는 거에만 핵심을 두셨다면은 그 자재가 생산되는 그 단계에서의 CO2를 감소하고 또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줄이면서 또한 건물이 폐기됐을 때 나오는 그 건축 자재마저도 폐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다 고려하는 건축을 저희가 지속 가능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건축은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순환적 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환경 부하 저감을 통해서 자연이 공생을 하게 되고 또 환경 부하 저감을 통해 그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또 환경이 더 나아지는 이런 순환적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건축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연 공생적 측면에서 생태계 보전을 할 수 있는 세이버즈 조류 충돌 방지 유리와 환경 부하 저감을 할 수 있는 경량 다복층 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조류 충돌 방지 유리인데요. 발표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2부 시작부터 좀 우울한 영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 1년에 2.5에서 10억 마리가 유리 건물 창에 부딪혀서 폐사를 하고 있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국내에는 하루에 2만 마리,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유리창에 충돌하여 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새들은 왜 유리창에 부딪혀서 폐사를 하게 될까요? 바로 유리의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새들이 폐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유리의 첫 번째 특성은 투명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리의 재료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하지만 새들 입장에서는 이 유리가 투명하기 때문에 장애물로 인지가 안 되어서 새들이 부딪혀서 폐사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리의 반사성입니다. 유리에 반사되는 하늘이나 나무를 통해서 이 새가 이 유리가 장애물로 인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가다 부딪혀서 새들이 결국 폐사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새들이 유리에 부딪혀서 죽는 속도가 70km/h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앞선 영상에 보셨다시피 그 새들이 부딪혀서 남아있는 흔적을 보셨을 거예요. 이만큼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설계 기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 영업 그 설계사분들에게 기술 세미나를 할 때 꼭 넣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대 건축의 거장 그 르꼬르비제가 한 문구인데요. 건축의 역사는 빛을 구하기 위한 고투의 역사이며 창에 대한 대조의 역사이다 라고 강조할 정도로 창은 건축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창문이 당연히 없는 게 새들이 폐사를 안 하는데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한 행복권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이 대립이 된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CC 글라스에서는 과연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간단한 슬로건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세이브 구하자를 새를, 그래서 세이버즈라는 저희 프로젝트 명으로 이 제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품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번 관련 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에서 발행한 유리 커트너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요, 야생 조류 보호를 위한 유리창에 대한 내용 중에서 외부 유리들 85% 이상 조류 친화 계획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각 해당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류 친화를 적용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친화적인 건물을 위한 유리의 계획 요소 중 첫 번째로 조류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과율이 낮은 유리나 아니면은 반사율이 낮은 유리를 사용하고, 아니면 새들이 인지할 수 있는 UV 코팅을 통해서 폐사를 방지하도록 하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10x10이나 5x10의 도트 처리를 해서 새들이 이 유리가 장애물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꼭 처리를 하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CC 글라스에서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렇게 매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봉사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구해줘 KCC 글라스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봉사활동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숲속에 도서관을 요새 많이 짓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숲속에는 새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지어지는 도서관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유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알게 모르게 유리들이 새에 부딪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이렇게 저희 직원들과 함께 기존 유리창에 이렇게 5x10 간격의 그 도트 필름을 사용하면서 새들이 부딪혀서 폐사를 하지 않도록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필름은 오래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들뜸 현상이라든가 환명 현상 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 필름을 이렇게 들뜸 현상이나 환경이 발생을 해서 재시공을 할 때 나오는 폐기물도 환경 오염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리 코팅을 적용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프리 코팅을 이제 2면이나 1면에 적용을 하고 로이 코팅을 2면에 적용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건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제작이 좀 불가능한 상황을 저희가 좀 인지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라믹 프리스 2면에 적용하고 로이 코팅을 1면에 적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안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면에 로이 코팅을 적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로이 코팅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고, 또 프린 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 비용이 더 올라가서 비용이 증가되는 측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KCC 글라스에서는 여기 샘플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유리의 특수 1면에 에칭 패턴을 적용하고 2면에 로이 코팅을 적용한 세이버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이버즈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축물 재료가 건축의 생애와 함께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리에
가공을 통해서 패턴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복층도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도로를 다니다 보시면은 이제 방음벽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 방음벽 같은 경우에도 새들이 많이 죽습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독수리 그런 프린트 된 거 보이셨죠? 근데 독수리 프린트는 전혀 새들한테는 인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트 문양이 들어간 패턴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 세이 버즈 유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방음벽에 들어가는 접합 유리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특징은 가격 절감입니다. 기존의 그 방식을 보시게 되면은 KC 글라스에서 판유리를 프리 가공 대리점이 구매를 해서 가공을 하고 그걸 다시 복층유리 가공 공장으로 배송을 해서 그 복층을 이제 제작을 하는 공정으로 갔었는데요. 저희 세이버즈 코팅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원스톱으로 복층유리 가공 공장에서 판유리와 세이버즈 코팅을 동시에 구매를 해서 복층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가공 공정이 생략이 됨으로써 비용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성능이 당연히 발현되어야 저희가 또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아메리칸 버드 콘서버시 ABC라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정말 이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들을 실제로 날립니다. 날려서 두 가지 대조되는 그 유리에 이제 새들이 날아갔을 때 이 유리가 장애물로 인식이 된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표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조류충돌 방지협회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아까 말씀드린 피하는 요소를 저희가 위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세이버즈 코팅 유리에 날아간 새가 30마리 정도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총 80마리의 새가 날아갔을 때 30마리 정도만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부딪혔다고 볼 수가 있는데 ABC에서는 TF30 이하를 조류충돌 방지 유리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ABC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90마리의 새를 날렸을 때 총 위험도수 이상이라는 수치를 저희가 획득을 했는데요. 그만큼 조류충돌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면에 롤 코팅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 로이부터 이제 컬리넌, MGT 로이, 이런 라이트 블루 색상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샘플 보이시나요? 여기 샘플이 지금 현재 그 MGT 로이 코팅이 적용된 사양입니다. 복층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이버즈 코팅이 적용된 사양이고 이건 일반 로이 복층 사양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로이 코팅을 적용함으로써 건축의 디자인을 살리고 새들이 유리에 부딪혀서 폐사를 안 하게끔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패턴의 이제 5x10이 가장 효과적인 패턴인데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또 외부적인 디자인적으로 또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이런 방음벽에 적용된 유리를 다 뜯고 이 유리를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유리를 뜯고 다시 폐기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지속가능 건축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조류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건축물에는 저희 세이버즈 코팅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지속가능 건축을 함께 하면서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량 다복층 유리 시스템인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가 되었고 2050년에는 정부에서는 이제 모든 건축물이 제로 에너지 건축을 추구하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저도 유리 업종에 2010년 정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기억으로 비주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 평균 열과율이 2.4였고요. 주거가 2.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이 코팅 유리를 적용을 안 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매번 설계 사무실 갈 때마다 로이 코팅이 뭔지 진짜 설명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로이 코팅 유리가 거의 일반화 되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2050년 제로 에너지가 의무화가 됐을 때는 복층이 아닌 3복층, 4복층 유리가 지금 로이 복층 유리 일반화가 된 것처럼 사용이 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복층을 3복층, 4복층으로 갔을 때 문제는 무게가 늘어남으로써 중량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KCC 글라스에서는 이런 중량화를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ET 박판 유리를 사용을 해서 경량 다복층 유리를 만들도록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ET 박판 유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유리가 너무 얇아서 쉽게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ET 박판 유리를 일반 열 강화가 아닌 화학 강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에 2400 정도의 사이즈를 이제 주거용에 사용되는 접합 4복층과 그다음에 일반 4복층 두 가지 타입을 3.6kPa의 정압과 부합으로 모두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모두 유리가 파손이 되지 않았고 설계 허용 처진값인 단면 처진값보다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처짐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럼 어떤 풍압에서 정말 유리가 깨질까 부합을 좀 목표해 봤는데요. 최대 5.3kPa에서 유리가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마저도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리가 파손된 게 아니고 사실 중간에 있는 이 프레임 바가 휘어지면서 유리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 ET 박판 유리의 화학 강화를 했을 때 열 파손적인 내풍합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열 파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3중 복층 적용하게 되시면은 열 파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3면 반강화를 꼭 적용해 달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ET 박판 유리의 화학 강화를 했을 때 과연 그 배강도 유리 수준만큼의 열 파손 허용 열 응력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배강도 유리 대비 동등 수준의 성능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저희 ET 박판 유리 적용했을 때도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ET 박판 유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엣지 보완에서의 스트레스가 좀 발생하게 되면 유리가 또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 저희 스텝 글라스를 적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도 제가 단면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이제 스텝 글라스 적용을 통해서 엣지 스트레스 줄여서 또 그 유리 파손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획기적인 단열 성능을 저희가 갖고 오고 있는데요. 기존 3복층이 가질 수 없는 이제 그 진공 유리 수준의 열관료를 획득할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제로 에너지 빌딩에 최적화된 유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용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보시면은 기존 이제 주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부는 이제 분할창일 경우에 이제 일반 4복층이 들어가게 되고 하부는 이제 난간대가 없는 타입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접합 4복층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타입에서는 사실 5mm 로이 유리를 다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유리 제조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ET 박판 유리에 로이 코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이렇게 2면 이제 7면에 하는 것보다는 3면, 5면에 하는 게 더 열관률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접합 4복층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OT 로이를 삭제함으로써 두께도 줄임으로써 경량화를 수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클렌체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진짜 너무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한번 사용하고 싶은데 저희 구축이라도 사용이 어려워서 다음에 신축을 한번 좀 적용하고 싶은데요. 그 클렌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 창호가 있는데 M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샘플이 M500 제품입니다. M500은 이제 경량 3복층 유리가 적용이 되는 타입이고요. M7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아쉽게도 샘플을 준비를 못했지만은 여기 유리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700 같은 경우에는 경량 4복층 유리를 적용한 시스템 창호를 적용하였고 저희가 이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상 창호 열관료는 한 0.6대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열관료를 가지고 단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그리고 지속 가능 건축을 위해서 이런 저희 경량 다복층 유리가 충분히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발표가 빨랐나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량 다복층 유리 세이버즈 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KCC 글라스는 그 ESG 경영 활동에 힘입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제품들을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 개발해서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유리 제품 많이 출시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발표 시간이 20분인데 그 10분을 또 땡겨주셨네요. 하지만 그 영상과 그 교보제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전달된 그런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 세이버즈 유리 제조사로서 이렇게 뭐 기능성과 뭐 안전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이렇게 생태 보호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유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공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심을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